제 목소리 잘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5분 있다 시작할게요, 우리. 자기 그 중간고사 채점한 게 있는데 한번 보고 좀 점수가 이상하거나 뭔가 좀 있는 사람은 백석톡으로 나한테 연락을 줘요. 그러면 제가 답장할게요. 그리고 한번 점수 한번 확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혹시 성적 관련해서 좀 이상 있는 사람들은 백석톡으로 저한테 보내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화면 공유해서 ISMSP 이제 제도에 대한 것들을 좀 시험도 보고 했는데, 실제 이런 자료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고할지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그 ISMS 키사.or.kr에 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진행을 해요. 이거 화면 보이세요, 여러분? 공유했는데. 네,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ISMS-P에 대한 거, 그다음에 ISMS, PIMS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정보부 전공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많이 자주 이제 방문하고 정보를 찾아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제 키사 사이트예요. 키사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이트들을 좀 최대한 많이 보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ISMS 관련된 건 요 isms.kisa.or.kr에 오면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ISMS 제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뭐 수업을 통해서도 막 쭉 했었고 이런 내용들 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절차 시험에도 나왔죠. 우리가 ISMS 신청 절차하고 비슷해요. ISMS-P도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제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인증 대상은 기본적인 어떤 자율 그러니까 이제 의무 대상자가 있어요. 의무 대상자는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의 47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기통신 사업자와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매개로 하는 의무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 즉 ISP 사업자들.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자, 그다음에 IDC 직접 정보통신 시설 사업자,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원 이상인 것 중에 이제 종합병원도 이제 최근에 포함을 시켰어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직전형도 뭐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학교. 우리 학교들도 좀 들어가면 이제 학교들은 좀 유예를 좀 시켜놓고 하고 있어요. 좀 의무보다는 좀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기업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받을 수록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개인정보 일일 정보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 서비스 일일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기업은 무조건 ISMS-P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 대상자들은 어때요? ISMS만 받아도 되고 ISMS-P를 받아도 돼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또 개인정보법도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ISMS-P를 받는 게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작용 요건, 그다음에 발급 현황들 보면 실제 자 갈수록 어때요? 자 136건에서 330건, 285건. 그럼 여기에 발급 현황을 보면 실제 어떤 회사들이 받았는지,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보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고 있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이 관련된 기업에 취업해서 가게 되면 아마 ISMS를 담당하는 일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졸업생들도 가서 보면 정보보호 전공자니까 대부분 ISMS를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ISMS를 하면서 부서별로 이 정보보호 조직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그 정보보호 조직을 만들면서 한 명씩 꼭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인사나 총무에서 담당하던 게 최근에는 이제 정보보호의 이슈들이 좀 많다 보니까 한 명씩 뭐 신규 채용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기업들을 한번 쭉 보시면 대략 상당히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발급을 신청해서 받고 있구나. 자, 그러면 자, 심사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갈 곳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안 전문가로 이제 가다 보면 경력을 쌓으면 인증 심사원에 대한 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컨설팅 업체들에서도 이런 ISMS 심사원에 대한 사람들을 이제 경력직으로 많이 채용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신청 발급 현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정보보호 등급제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정보보호 등급제 같은 경우 이제 우수, 뭐 최우수 이것도 이제 망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어떤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증제. 자, 클라우드 인증제도 어때요? 제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보안 인증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걸 보고, 온라인 학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심사원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일반인도 가능한지 한번 요거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도 한번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좀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자, 그다음에 알림마당은 뭐 여러 가지 정보 사항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의 요 ISMS 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심사원들은 로그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실제 심사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활동을 해요. 여기서. 그다음에 요 사이트를 좀 자주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기사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보안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를 좀 자주 가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 자, 여기에 와서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키사에서는 무료로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그 허브 동아리 학생들이 이거 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이트에 와가지고 정보를 좀 보고 신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들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나 이런 데 작성할 때 조금 더 좋은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안의 방향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자기가 사이버 침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쪽 팀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런 뭐 PC 원격 점검이나 해킹 사고에 대한 접수 처리, 웹 시약점 점검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사이버 침해망하고 이제 글로벌 진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는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학교도 지금 케무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보다는 조금 그냥 실적 위주로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면 뭐 인식제고를 위한 어떤 제도 활동, 그다음에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여기 가서
현장 평가하고 하는데 이제 컨설팅 업체들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트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CQI, 안넷, NCQ어, A3 시큐리티, 롯데정보통신, 사이버원, AD캡스가 SK인포색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파이오링크, 소만소, CAS, SSR, 파수, 뭐 윈스, 이글루 시큐리티, 시큐어원, 한전, KDN, 신한DS, 한국통신 인터넷기술, F1 시큐리티, KCA, 한국정보기술단, 시드젠, 라운화이트, 한시큐리티, 뭐 보안그룹 모델 시큐리티하고 아니면 뭐 핀시큐리티 이런 기업들이 전문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경력직을 중심으로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이 사이트에 있는 회사들을 한번 리크루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신입사원들도 뽑아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 쪽 분야로 좀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의 리스트를 좀 보고 가서 지원을 해서 한번 이런 회사에서 컨설팅 관련된 업무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보부 산업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이오인식이나 네트워크 보안, 뭐 융합 보안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실험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부 산업에 대한 어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어떤 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지능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분쟁 같은 것도 발생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이제 진흥원에 오면 이제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를 보면 대충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 이제 졸업생들도 몇 명 가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팀을 보니까 경영기획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사이버 침해 대응본부에 보니까 침해 대응단, 사이버 보안 기획을 하고 대응 협력, 탐지 대응, 상황 관제를 하는 데가 있고, 이제 분석단, 종합 분석, 사고 분석, 취약점 분석, 그다음에 사이버 방역단, 사이버 방역팀, 점검팀, 기반 보호팀, 전자정보 보호팀, AI 기술단. 요즘 이제 AI가 핫 이슈다 보니까 이걸까지 이제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좀 AI에 대한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안과 침해 대응 기술, 인프라 보안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 대응 본부에서 이런 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자, 개인정보보호 본부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정책단에서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 조사단에서도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데이터 안전 활용, 그다음에 이용자 보호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디지털 보안산업본부는 이제 보안산업단, 보안 인증단, 융합보안단,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 지역 정보보호센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 같은 걸 보고 싶으면 이런 보안 교육 정책이나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 사이트에 가보면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이나 아니면 집합 교육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신청해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디지털 기반 본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지능단, 그리고 블록체인 지능단, 그다음에 인터넷 주소, 분쟁 지원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정보보호에서 가장 그래도 보안 쪽을 리딩하고 하는 부서가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보안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인터넷진흥원 같은 데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졸업생들도 몇 명 가서 근무하고 있고, 우리 백석대도 그래도 정보보호 쪽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이런 데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키사 사이트에 있는 자료 내용들을 보는 게 좋고, 한번 또 자료실을 한번 와보면 우리가 이제 법을 많이 알아야 돼요. 법.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법령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떤 법이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성진 교수님이 이제 법 관련된 것도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실제 보안 관련된 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ICT 산업 진흥 관계 법령은 뭐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부분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좀 많이 보고 있고, 정보보호 관계 법령은 망법, 우리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일반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또 뭐를 보냐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을 많이 봐요. 자,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개인정보법, 그다음에 위치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타 참고 법령들은 이런 것들이 쭉 우리 보안 관련된 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법령도 여러분들이 보안 전공자로서 어떤 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기술 안내서 가이드가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안 쪽을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고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될지, 자, 여기 보면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안내서 가이드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이드들을 한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기사 라이브러리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정보들이 아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 뭐 DNS 설정 안내서 클릭하면 DNS 설정 안내에 대한 문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정보보호 전문 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 뭐 보안관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컨설팅 쪽이니까 뭐 서트 구축 운영 안내 같은 걸 한번 또 클릭해 보면 이걸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그러면 이 사이트 그 2010년에 만든 건데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트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해 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온다고 보면 돼요. 서트의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이드 문서가 좀 151페이지로 쭉 나와 있어요. 이런 자료를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도 되게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도서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이드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과제를 줘가지고 많은 돈을 줘가지고 만든 자료라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자, 기술 안내서 가이드에 와서 이런 어떤 해설서, 가이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뭐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의료에 대한 뭐 관심이 많다. 그쪽이 앞으로 뜰 것 같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파일을 열어가지고 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보게 되면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스마트 의료 보안에 대한 거 2018년 5월에 이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스마트 IT에 대한 어떤 배경 목적, 의료기에 대한 정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의료 쪽에 보안 이슈들이 이런 위협들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대응 방안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가이드들이. 왜냐면 이게 되게 비싼 돈을 주고 외주 용역을 줘서 만들기 때문에 자료의 퀄리티들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쭉 다니는 것보다는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이제 매년 주제들을 정해가지고 계속 가이드라인들을 만들고 있고 관련된 기술 자료들을 제공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 이제 보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야들을 많이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컨설팅 쪽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요즘 참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보안 컨설팅 전문 업체에 대한 지정 제도 이것들을 좀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안 관제하고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거에 대한 거는 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발 쪽, 특히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안 전공이지만 개발로 관련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바 시큐어 코딩, C 시큐어 코딩, 안드로이드 자바 시큐어 코딩,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 그다음에 뭐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검증 가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한번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클라우드 뭐 정보보안 안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은 보면 여기 이제 신규 정보 서비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나오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와이브로는 되게 오래된 거고 VoIP도 그렇고 그러면 뭐 최근 거를 보게 되면 뭐 Io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된 것들인데 어떠한 뭐 보안 원칙과 가이드가 있나 홈 가전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같이 뭐 스마트 공장, 드론, 드론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드론이나 무인 이동체에 가서 보니까 드론에 대한 사이버 공격들이 드론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날아다니면 전파를 방해해 가지고 총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드론을 추락시킨다든지 아니면 신호를 쏴 가지고 제밍해 가지고 그 상대 방 거를 유인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을 가로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술들. 그래서 우리가 보안 쪽에 드론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지금 많은 연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 요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것도 많이 해요. 요즘 이제 옛날처럼 이런 제조업에 있는 공장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막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야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XR, 요즘 이제 가장 핫 이슈죠. XR 콘텐츠 보안 모델 한번 볼까요? 자, 등록일이 이제 2021년 최근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자료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XR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실감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영상 스트림이나 뭐 VR 공연할 때 이런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VR 공연,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환경일 수도 있고 실감 콘텐츠에 대한 보안 모델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용 환경이나 송출 환경, 제작 환경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올 거고 실제 그 어떻게 서비스 구성도가 되어 있는지, 보안 기술 및 솔루션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쭉 밑에 가면 이제 보안 요구 사항들에 대한 것들도 쭉 이렇게 정리해놨고, 그러면 이제 이거 보니까 많이 보던 거죠. 우리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에 보니까 정책, 물리보안, 인증 권한, 그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 보안, 그다음에 개발 보안, 시스템 보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 지금 ISMS-P나 ISMS에 나와 있는 세부 통제 항목. 우리 보안 쪽은 이런 통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지정해주고 그걸 어떻게 보호할 건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그래서 XR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6개 영역의 29개의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에 보면 서비스 보안 쪽에서 버퍼 오버플로 방지, SQL 인젝션 공격, 운영체제 명령, 크로스 사이트, 웹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네요.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체크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API 요구사항 관련된 부분들도, 그다음에 MEC 콘솔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실제 실가면 콘텐츠에서도 보안에 적용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그럼 어느 쪽을 좀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쪽에는 이제 최신 기술들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암호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 암호 프로토콜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있을 텐데 실제 최근에 나온 암호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IoT 환경에서 암호 인증 기술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로 간다고 하는데 양자 컴퓨팅에서 암호 기술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양자 컴퓨팅이 가장 앞으로 이제 우리 암호화 쪽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17년도에 이제 양자 컴퓨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목차가 자, 목차 보니까 개요가 나오고 양자 컴퓨팅의 어떤 특징, 기술 현황들, 그다음에 이제 현대 암호에 대한 공개키, 대칭키, 해시함수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개키, 대칭키, 해시함수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실제 이제 앞으로 양자암으로 갔을 때 발생할 거를 하기 위한 다변수 기반 암호, 코드 기반 암호, 격자 기반 암호, 아이소 제니 기반 암호, 해시 기반의 암호들로 어때요? 전자서명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양자 컴퓨팅에 좀 관심이 있고 양자 암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암호화는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보시면 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근데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암호화들이 어떻게 기반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자세하게 보려면 이 관련된 논문이나 세부 기술들을 또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대략적인 것들만 아웃라인만 보여주는 거니까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암호화 양자 컴퓨팅에서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술 안내 가이드를 되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좋아요. 저도 여기에서 뭐 자료들 자주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이건 기관에 대한 뭐 내용이고 기사 라이브러리에 보면 실제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 보고서들이 또 있어요. 그럼 앞에 것들은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 자,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 커네티카 뭐예요? 자동차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럼 이걸 한번 또 열어보면, 자, 서양대학교에서 뭐 용역과제로 진행한 것 같아요. 임강빈 교수가.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실제 자동차에서 어떤 보안 위협들이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요즘 이제 지능형 자동차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능형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그 이쪽에 그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로 이런 연구 결과한 보고서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할 때는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많은 기술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만든 보고서를 통해서 지능형 자동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도 보면 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기사 인사이트도 마찬가지 어떤 이슈 분석들, 리포트도 지금 뭐 경량 암호화에 대한 후보 뭐 이런 발전 방향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라이브러리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 뭐 정보 동향을 보고 싶으면 좀 최근 건 안 올렸는데 2020년 산업시장 동향들이 있으니까 보안시장이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정책연구로도 올려놓은 것들, 정책연구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실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 지금 이제 사무센터에서 와 있는데 2014년도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면 실제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이런 보안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참조 자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면 뭐 위치 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들,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 위치 산업 동향에 대한 것들 뭐 요즘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이제 기사에서 볼만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한번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교육 관련된 것들, 잠깐만 어디에서 얘네가 사이버 보안 인재원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 인재센터에 와서 인프라 인력 양성 이게 사이트가 따로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공지사항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그 교육하는 그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사 사이트를 좀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해서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요 사이트를 좀 소개를 제가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키사에 대한 걸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키사 같은 데도 좀 많이 가서 근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키사를 좀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저희 뭐 우리 레베이트 뭐 광재나 정훈이나 뭐 재규 뭐 이런 애들이 좀 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는 분들이 거기 좀 많이 있으니까 혹시 키사를 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좀 저하고 개인 상담할 때 얘기해 주면 제가 그런 뭐 선배들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줄 테니까 그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면 좋겠냐면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결함 보고서 작성한 거를 한번 제가 피드백하고 오늘은 따로 뭐 진행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를 좀 했으면 좋겠냐면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컨설팅 보고서를 좀 써야 되는데 제가 선배들이 올려놓은 자료를 예전에 올려놨을 것 같아요. 한번 기말고사 컨설팅 결과 보고서들을 올려놓은 것 같긴 한데 그것들을 좀 샘플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화면 공유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자, 보면 안 해본 학생들 한번 해볼까? 경준이 학생 왔나요? 경준이 왔어요? 경준아? 그건 다른 학생 거 한번 볼까? 병찬이 왔니? 강병천 학생? 없나? 아, 차경준 있어? 경준아 근데 뭐 볼륨이 안 돼? 목소리가 안 돼? 그러면 뭐라도 왔나? 오케이, 마이크 안 나왔네요. 은수 있나요? 네, 은수가 한번 자기가 한번 한 거 한번 결함 보고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볼래요? 좀 보이죠 화면? 작성한 거 한번 소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영화 내용 중에 그 중요 기밀 문서가 있는 시설의 CCTV 미설치 및 공용 업무 PC 보안 미흡에 대했습니다. 인증 심사 기준 7.1.2 보호 설비, 7.3.2 공용 업무 환경 보안에 따르는 중요 설비 보호 구역 특성에 따라 화재, 전력 이상 등 인재해에 대비하여 온습도 조절, 화재 감지, 소화 누설, 누수 감지 등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운영하여야 하며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 처리 기기, 문서고, 공용 PC, 파일 서버 등을 통해 주요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밀 문서가 있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기간 미사용 시 화면 보호기를 설정, 재시작 시 로그인 암호 설정, 공용 패스워드 사용 시 주기적으로 패스워드를 변경, 주요 정보 조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 기밀 문서가 있는 시설에 CCTV가 미설치되어 있고 PC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고 있음에도 화면 보호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중요 정보 저장 제한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기밀 문서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외부 침입 감지 및 경보 출입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 시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고 재시작 시 암호 설정과 중요 정보 저장을 제한 강화해야 합니다. 오케이, 잘했고요. 자, 그 교수님 몇 가지 포인트만 얘기할게요. 일단 제목은 중요 정보 기술에 있는 시설의 미설치 및 공용 업무 보안 비율. 뭐 괜찮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인증 심사 기준을 두 가지가 포함이 되더라도 이걸 좀 포괄할 수 있는 하나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럼 보호 설비가 좋을 거냐, 공용 업무가 좋을 거냐. 그러면 지금 보호 설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든지 아니면 항목을 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결함 보고서를 이제 하나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밑에다가 뭐 표시를 해가지고 네모 박스를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두 가지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을 하고 포함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거를 따르면 뭐 그 세부 내용을 쭉 작성을 해주고 이에 따라서 실제 여기에서는 CCTV 운영 지침이나 물리적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지금 있었다. 그런데 실제 확인하니까 CCTV도 사각지대가 있고 뭐 화면 보기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에 대한 CCTV를 설치하고 뭔가를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개가 혼용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막 문장이 막 꼬였는데 하나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보면 돼요. 잘했고, 다음에 누구 걸 한번 또 볼까요? 승현이 학생 왔나요? 양승현 학생, 승현이는 이상했었네. 그걸 안 하고, 자, 무선공유계 계정과열 보안 미흡 심사 기준에 의해서 했고, 이에 따라가 없네. 이에 따라 뭐를 안 하고, 뭐가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나 뭘 안 하고 있어.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조금 승현이는 조금 내용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또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 어떤 이슈를 좀 제가 줄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 영남이 한번 잘했나 볼까? 영남이 있니? 네, 있습니다. 영남이 한번 볼까? 자, 최신 펌웨어 자동 업그레이드 사용자 인텔리전스 항목 비실에 그래서 인증기준 보호원 시스템 운영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를 굳이 왜 넣었어? 이거 최신 정책 업데이트는? 아,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아니, 싶어가지고. 여기는 보고서가 아니라 이런 거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아, 네. 알겠지? 아니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면 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법, 뭐 그런 어떤 법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 정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법에 대한 것들. 네, 그럼 이에 따라서 신청기관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활동 하도록 뭐 지침서도 있고 뭔가 하고 있어.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뭘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는 대략적으로 다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하는 게 좀 필요해요. 자, 우리 사이버 강의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나갔나? 9주차 봤나? 자, 9주차 1차 시에 있었던 걸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시스템 보안 관리 쭉 있고 자, 제가 요거 자, 여러분들 중간 강의 평가를 봤는데 좀 컨텐츠에 대한 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컨텐츠를 제가 새로 다른 교수님처럼 촬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작년에, 아니 재작년에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그래도 제가 제일 그 사이버 강의 해가지고 이런 플립 러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막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다른 교수님들이 최신 기술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비교가 하다 보면 컨텐츠가 좀 뭐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인증심사원으로서 뭐 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내용이고 혹시 이제 여기 화면을 제가 잘라서 하다 보니까 확대를 하다 보니까 뭐 흐리게 나온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가이드라인 다 올려줬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컨텐츠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추가 점수를 하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보안운영관리 1, 2에 대한 거를 보면 추가 점수 2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를 조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는 좀 더 그 퀄리티 있게 좀 만든 거니까 그런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뭐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제가 그 차시에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보안 서비스 뭐 보안 관리에 대한 보안 시스템 운영에서 자, 이 결함 사례들이 쭉 몇 가지가 나왔어요. 뭐 침입 차단 시스템 보안 정책에 대한 정기 검토가 수행되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허용된 정책이 다소 존재했다. 어디에? 방화벽이나 침입 차단 시스템에서.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수립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너무 오픈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많은 곳에 오픈을 시켜주면 취약사항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결함보고를 좀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왜냐하면 이제 그 결함보고를 작성하는 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트레이닝하는 건 뭐냐면 ISMS에서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이 결함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시스템의 과도한 아까 같이 방화벽이든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든 불필요하게 정책이 너무 허용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결함보고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 전까지 여러분들 점수 반영은 아니고 그냥 피드백 차원에서 할 거니까 한번 결함보고서 양식에 아까 제가 피드백 해준 거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따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한번 해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함보고서 작성하는 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석 한번 볼게요. 출석 지금 안 돼 있는 학생들 저한테 몇 명 연락을 줬었는데 제가 좀 아직 수정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연락 주면 제가 좀 체크할게요. 제가 요즘 정말 너무 막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수정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자기 이 출석 상태 보고 안 돼 있는 경우 저한테 얘기해 주고요. 오프라인은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오프라인은 어차피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니까 이걸로 그냥 전부 다 제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 아까 그거 시스템에 과도한 정책이 있을 경우 통제 항목 어떤 거고 이것들이 이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결함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해서 올리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상담은 지금 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쭉 있는데 오늘은 연주 학생 있어요? 이연주 학생? 연주 있어요? 없어요? 없나? 그러면 요거 제가 점수 매긴 건 점수로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 상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만 찾아가면 좋을 것 같고. 은수 학생 있어요? 김은수 학생? 네. 연주도 있어? 연주도 목소리 돼? 상담을 하려면 이제 마이크가 돼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연주하고요. 연주하고 은수 2명만 오늘 상담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학생들은 나가주면 좋고 연주하고 은수만 저랑 상담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그 결함보고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고